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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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런 데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막 정부에서 공약 발표, 서울시에서 공약 발표, 어제도 이제 강북 이제 전성시대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라이브 하는 시간에 또 뭐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지금 250%에서 300% 있는 것들을 개발 못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얘들조차도 종상향 아니면 인센티브 20%, 그러니까 2종은 아파트가 250%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면 300%까지 지을 수 있고 300%짜리는 36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기존 용적률이 꽉 찼는 아파트들도 이제 재건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상계동 그리고 동부 이천동 이런 데가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이 왜 발표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공약이 발표되느냐 하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다가도 지금 올 수도 되어 그랬어요. 갑자기 건축비가 일정 비율 1년에 한 5%, 10% 정도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30%, 40%가 건축비가 상승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올 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국민들이 불만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다. 결론은 뭐냐면 용적률을 상향해주자. 한마디로 1000세대 지을 수 있는 거를 한 1200세대까지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때로는 2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게 한 2400세대까지 내가 짓게 해줄게. 그러면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늘어나는 비율만큼 내가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계 주공 5단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상계 주공 5단지를. 상계 주공 5단지가 지금 추가 분담금이 5억씩 나온답니다. 5억씩.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뒤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짜리 집인데 말 그대로 추가 분담금을 5억이나 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 있는 좋은 아파트 그리고 동부 이천동에 있는 이 비싼 아파트들은 말 그대로 1:1 재건축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워낙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1:1로 재건축 말 그대로 기존에 1000세대라면 1000세대를 그냥 밀어버리고 1000세대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새 집이 되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주차장도 지금 넉넉하게 되기 때문에 사는데 너무 쾌적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1:1로 재건축에도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계 주공 아파트 얼마 하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담금 5억 내라면 주민들이 동의해서 사업이 진행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몇 개 단지 외에는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울시에서 야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종상향해주고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서 집을 짓게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5억을 추가 분담금을 해야 되는 게 갑자기 1억이 되느냐?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5억짜리가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가 낮아지는 정도지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오늘의 기준이지만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분양가가 10억 하는 거예요. 분양가가 10억. 그런데 주변에 지금 아파트 시세가 8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분양가가 10억하고 시세가 8억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 당연히. 그러면 얘는 미분양이 난다 안 난다? 미분양이 난다. 그렇지만 얘는 미분양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시세가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얘도 시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시세가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때로는 얘 시세가 얘는 구축 아파트잖아. 얘 시세가 9억, 10억 정도 되는 순간 미분양되는 게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양가 10억 했던 아파트들이 11억, 12억, 13억 하면서 얘들보다는 격차를 더 벌려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학습 효과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학습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24년도잖아요. 그리고 트리마제 얘들도 입주할 때는 다 미분양이었어요. 왜? 주위에 있는 시세보다 얘들이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지만이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분양가에서 2배, 3배씩 다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물가가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구축 아파트들이 시세가 조금씩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축으로 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상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다 신축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솔림 현상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다 상승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럴 때는 중요한 거는 공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 때문에 같이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뭐냐면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여러분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볼 때 이제 재건축은 아파트가 제외시키고 재개발을 볼 때 어제 제가 알려준 2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단지와 빌라 가장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건축비가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이 물건처럼 대지 지분이 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당장은 대지 지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내가 몇 단지, 몇 동에 몇 평짜리 몇 층을 신청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추가 분담금을 안 낸단 말이야. 대지 지분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할 때니까 차라리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자꾸 터져 나올 때는 자금이 작을 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처럼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가 계속 커질 때는 차라리 대지가 저렴하다 그러면 대지가 넓은 단독주택을 사는 것도 괜찮다.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3억 8천이에요. 3억 8천. 지금 서울에 투룸 또 분양을 4억 5천에 합니다. 지금 서울에 투룸 빌라도 분양가가 4억에서 4억 5천. 조금 괜찮은 지역은 5억도 하고 강남에는 지금 투룸 빌라 분양 얼마 하는지 압니까? 역삼동에 10억씩 합니다. 10억씩 투룸이. 그런데 여기는 대지가 28평이에요. 대지가 28평인데 감정가는 3억 8천. 그러면 평당 2천만 원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가 신통 안에 걸려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건 종류는 주택이고 토지 면적이 28평이다. 그런데 건물은 23평밖에 안 해요.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토지가 더 넓은 거예요. 서울에서 이 비싼 땅에. 그런데 건물은 23평밖에 안 한다. 그리고 감정가는 3억 8천에 지금 신건에 나와 있는 물건이다. 보시는 것처럼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개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차가 못 다니는 이런 단독주택이니까 이게 얼마다? 2천만 원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서울의 달 볼 때 나오는 그런 동네예요. 서울의 달. 서울의 달 알면 옛날 사람. 여기는 착공 제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단독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0이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습니다. 70년생이면. 그러면 봅시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권리상 문제도 전혀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우이 신설역의 솔샘역이라고 있어요. 솔샘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에 있는 위치를 갖고 있고 여기가 다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차가 못 들어가는 단독주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가 들어가면 땅값이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여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차가 못 들어간다. 자, 로드뷰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요 쉘터는 차가 들어갈 수 있겠죠. 요거 끼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쌀 거고 끼지 않은 거는 저렴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끼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안 끼고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끼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대지 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간평할 때는 조금 차이 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차라리 안 끼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그래야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물건을 보는 기준점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섹터에 있는 것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안 끼고 있는데 이쪽 이런 데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이게. 여기처럼 끼고 있는 거는 당연히 간평도 조금 더 나오겠지만 내가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런 데를 투자해야지 내가 조금 더 가볍게 대지 지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아실 들어가면 우리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통기의 구역이 선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어제 지금 발표되는 것도 강남을 기준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고 강북을 기준으로 발표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강북의 전성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먼저 구역에 선정되는 사람이 조금 더 혜택이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대지 지분을 많이 확보해서 가야지만 추가 분담금에서 내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약간의 더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면 내 돈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꾸로 내가 돈을 받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만 내가 취득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금 감정가가 3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를 내가 그냥 무상으로 받는다 이 말이야. 3억 8천에. 그러면 주위에 이제 얼마나 분양했는지 주위에 있는 시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잖아. 그런데 바로 전역 삼양 사거리역 여기에 한 학교에 35평형이 11억 5천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완판이 되었습니다. 분양되는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84가 보시는 것처럼 48세대, 24세대인데 11억 5천, 11억 4천 9백에 했는데 6.7대1, 8대1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나 5구는 23대1까지 나왔습니다. 5구는 23대1. 근데 5구가 분양가가 8억 3천. 8억 3천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위의 아파트 시세보다 얘가 비싼지 저렴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바로 길 건너편에 뭐 있느냐면 경매도 진짜 단골로 나온 미아 유타운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완전 초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보는 사람이 78명 되고 있어요. 78명. 그리고 맞은편에 보면 미아 유타운 두산 위레브 트레지움이 지금 33평형이 7억 7천. 무슨 말 이해돼요? 여기가 금액대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11억 5천인데도 완판했다는 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리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향후 한 4, 5년 동안은 서울이 지금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얘들하고 2억, 3억씩 차이 나는데도 이만큼 분양했을 때 완판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리즈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반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반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이 말 그대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피가 붙을까 안 붙을까? 바로 붙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리즈는 굉장히 강하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거는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공사비 때문에 지금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올 수도 없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까?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혜택을. 그러면 그 혜택을 지금 우리는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도 이게 재개발 아파트인데 하나보다는 우리가 사업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좋을 수밖에.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신속통합구역 안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반지하의 빌라가 66%예요.
반지하가 있는 건물이 66%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지하가 있는 빌라는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지 지분이 많냐 적냐 이거지. 세대원 기준으로. 당연히 작겠죠. 왜냐하면 100평짜리 땅에다가 빌라를 지금 통상적으로 8세대를 짓는데 지하까지 합치면 몇 세대가 나옵니까? 10세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땅에 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단독주택이니까 우리는 28평이나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재개발을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없애면서 조금 심플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하, 완전 낡았는 반지하,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아주 작으신 분들은 어제처럼 개발지역 안에 있는 가장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해야 된다? 반지하를 해야 되고, 약간의 자금의 여유가 있다. 약간의 자금의 여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빌라보다 저렴한 단독주택이고 신속통합구역 안에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그래도 내가 자금이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도전해서 내가 이 물건을 보유한다 그러면 3억 8천 감정가 기준으로 얘가 지금 11억 5천입니다. 차익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한 8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노려야지. 이해되십니까? 할 게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게 많고 내가 선택의 폭이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머니 환경,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투자의 방법을 잘 고민하고 선택하셔야지 나의 미래가 밝고 내가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언니가 미아동 반지하 빌라를 찾아보겠습니다. 권 언니는 우리 얼마 전에 또 하계동 주공아파트 바로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거 받으셨잖아. 낙찰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멘토님 낙찰 받고 나니 더 좋은 물건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낙찰을 받고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은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도 우리 올리브 스토리님이 동대문에 지금 얼마 전에 빌라 하나 신축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제 단기 매도 하신다니까 단기 매도 하면 이제는 내 눈이 또 그만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또 좋은 거를 또 도전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계속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택 수를 늘리는 게 세금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혹시 주택을 사서 멸실을 하면 어떤가요? 주택을 사서 멸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멸실을 하면 그만큼 감정가에서 줄어들겠죠. 차라리 보유세를 조금 더 내는 게, 근데 내가 지금 1주택이 예를 들어서 뭐 공주가가 굉장히 높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멸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하나 멸실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시 강북 전성시대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아침 이렇게 라이브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90년도 후반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광장동이 강남보다 더 부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 대방동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남보다 더 비쌌습니다. 이게 세월이 바뀌면서 강남이 조금 더 올라가고 강북이 조금 더 처지고 지금은 강남이 훨씬 비싸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강북권을 개발하면 거기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광장동 그 한강호텔 재건축하는 거 보셨죠? 포제스 한강이라고 한강호텔 알면 진짜 연세 좀 있는 분이다. 광장동에 혹시 한강호텔 가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노인들하고 뭐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자주 가서 커피를 마시고 했는데 거기가 아침에 가면 북어해장국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북어해장국 먹고 호텔에서 거기서 차 한잔 하면서 뭐 얘기하다 오고 이런 거를 제가 좀 어릴 때 많이 했는데 어찌되었든 한강 호텔을 거기에 지금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거기가 하이랜드급으로 해서 지금 분양을 했는데 완판했습니다. 분양가가 1억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게 세월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금을 갖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잘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방향, 그리고 내 자금에 맞는 어떤 물건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오셔서 이걸 계속 누적해서 보시다 보면 좋은 결과도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더 낙찰 TV가 4월 12일 날에 개강하고 12일, 13일 날 개강하는데 문의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분들은 빨리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저도 낯 뜨거운데 어찌됐든 전화 문의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진짜 농담 아닙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결정하시고 자기 자금에 맞는 투자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